네, 이번에는 본강 11강 좀 독특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네 가지 특징, 10강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에 대해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독을 친구로 삼는 자세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바로 고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뭐 외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본래 고독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친구와 비즈니스를 동업을 시작한다든지 자주 사람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낸다든지 일이라는 명목하에 저녁에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든지 그 술자리를 가지면서 비즈니스를 논의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실제로는 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와 노는 것에 불과하거나 저녁에 술자리를 자주 갖는. 글쎄요. 이러한 시간은 자꾸 이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이라는 것은 참 제가 23년 동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고독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고독을 느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신과의 싸움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특히 이 고독한 시간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이렇게 큰 조직에 있을 때는 뭐 누군가 불평도 하고 또 뭐 직장 동료, 선배, 후배와 함께 술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자 나홀로 창업을 하면은 혼자가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을 하거나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은 당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고독에 익숙해지면 점점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겠지만요. 이 고독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살아도 그 고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 상대방 남편은 아내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업 전에 미리 우리는 이 고독에 맞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고독감을 느낄 때 이를 치유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의 잔을 마십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는 이 고독한 시기가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독에 맞서야 하거든요. 고독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쳐버립니다. 심하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에 맞서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만 이건 사실 엄청 중요한 이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러한 멘탈, 마인드셋,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셋이 무너지고 고독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창업에서 떠납니다. 이걸 읽고 있는 분들 중에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고독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죠. 고독이라는 것이 설령 함께 사람 우리가 뭐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고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의 하나하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뭐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그만큼 특별하니까요. 반대로 자신의 일을 배우자나 연인에게 이해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를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다 보면 갈등만 더 생깁니다. 이런 거죠. 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동업해서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업에서 잘 되는 경우가 많나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분들은 이미 고독을 이겨낸 사람들이며 그런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 서로 뭡니까? 우리가 조인트 사고라는 책에 나오지만 상호 뭡니까? 자, 2 곱하기 2는 4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곱셈으로 가야 돼. 곱셈으로. 상호 뭡니까?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10 플러스 1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10 곱하기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 곱하기 10 내가 가지고 있는 10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10이 곱하기가 돼서 100배의 효과를 봐야 되죠. 상대방은 10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제로다. 빵이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1이다.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자리입니다. 이 점은 조인트 사고라는 책을 통해서도 저는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이겨낸 그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해서 조인트 사고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가 뭡니까?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그런 거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것은 친구와 함께 도움을 한다 해서 고독을 해결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기타 그 고독을 잊기 위해서 기타 놀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면 창업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창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고, 멘탈, 마인드셋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창업하기 전에 고독에 익숙해지고 더 심한 고독감이 찾아올 때 이를 우리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뭐 그냥 가까운 거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는 뭐 자전거를 탈 거야. 나는 어, 달리기를 뭐 한 30분 동안 하고 올 거야. 나는 뭐 사우나에 가서 그냥 뭐 땀 좀 빼고 올 거야. 나는 대자연 속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어, 등산하고 올 거야. 이런 해소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표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만 중요시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돈, 시간, 가족과의 이해 부분 앞에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가장 우선시합니다. 실제로 창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러한 고독과 멘탈 문제에서 좌절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또 발목 잡히거나 고독을 이기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멘탈, 마인드셋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창업하면 세상과의 거래나 고객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직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고독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저의 이 말을 공감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고독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고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내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다툽니다. 모든 것을 주변 환경으로 돌립니다. 문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독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이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철저히 혼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업 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으로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23년 동안 자충우중을 하면서 3천여 명의 성공자와 실패자들을 만나면서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독감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때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